안녕하십니까. 예, 여한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TPP 최근 동향 및 대응 방향에 대해서 먼저 제가 간단하게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TPP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뭐 한중 FTA다, 한미 FTA다 하면 누구랑 어떤 걸 하는지 이게 명확한데 이제 TPP라고 하니까 이게 뭐 어느 국가랑 하는 건지 뭐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래서 사실 업계나 우리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이 TPP에 대해서 잘 들어보신 분도 많지 않은 것 같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내용을 아주 속속들이 보면 이게 정말 현실화가 되면 우리 기업과 경제, 산업에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발표를 통해서 TPP의 그런 대체적인 그런 협상 동향과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그런 거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후에 발표할 그 무역협회 발표 자료랑 좀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한 것 같아서 저는 좀 중복되는 내용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최근 FTA 및 지역 경제 통합 동향입니다. 사실 이제 양자 FTA 지난 한 10년 정도가 이 양자 FTA가 굉장히 그 활발했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메가 FTA 여러 개의 그 국가가 합쳐가지고 다자로 이렇게 FTA 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굉장히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신문에서 뭐 한중일 FTA다, RCEP이다, TPP, TTIP 뭐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가 공식적으로 참여해 있는 것은 한중일 FTA 그리고 RCEP 이 두 개고요. TPP는 지금 우리를 제외한 12개 국가가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들어가면 언제 어떻게 들어갈 것이냐 그거를 이제 고려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양자 FTA가 아니라 최근에는 왜 메가 FTA가 논의가 확산이 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양자 FTA가 체결은 많이 됐는데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활용도가 특히 중소기업들 보면 활용도가 높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 FTA별로 다른 원산지 규정, 통관 절차, 표준 이렇게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게 그 트랜잭션 코스트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개별적으로 할 게 아니라 하나 묶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기업들이 뭐 수출하고 수입하고 하는데 훨씬 더 그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이런 그 메가 FTA 논의가 확산이 되고 있고요. 학자들은 그러한 현상을 스파게티 폴 현상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과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상품 관세율을 어떻게 높이고 이렇게 좀 더 빨리 철폐를 할 것이냐 요 위주로 협상이 되었지만 지금 메가 FTA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상품 플러스 서비스 투자 플러스 정부 조달 이거를 총망라한 그런 형태로 지금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TPP라는 것은 Trans-Pacific Partnership 그래서 환태평양 태평양을 이렇게 둘러싼 경제 동반자 협정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고 협상 목표 원칙 보시면 알겠지만 21세기형 아시아 태평양을 아우르는 21세기형 FTA 그리고 높은 수준으로 일괄 타결하는 그런 FTA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TPP에 참가하고 있는 12개국 참여국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대체적으로 한 3개 정도 부류로 이제 국가가 참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개도국인데요. 개도국 보시면 페루나 칠레, 여기는 이제 자원부국입니다. 그리고 뭐 브루나이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이런 데는 이제 개도국이면서 이제 대표적인 가공 제조, 그러니까 생산 기지로 우리 기업들도 생산 기지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요런 개도국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선진국이자 이제 소비시장, 광대한 그 소비시장, 그게 이제 미국, GDP 1위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죠. 게다가 캐나다, 뭐 호주, 이런 데가 있습니다. 뭐 뉴질랜드 선진국이긴 하지만 이제 여기는 인구가 작은 거고. 그리고 이제 중간 형태를 보면 지금 일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이 GDP 세계 제3위고 대표적인 중간재, 소위 말하면 이런 고급
부품 소재를 공급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여기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여기 들어간다면 이제 이 일본과 경쟁을 하면서 이런 그 12개 국가의 고급의 그 부품 소재, 중간재를 공급하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TPP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최대 지역 경제 통합체가 될 것이라는 그런 그 수치입니다. 명목 GDP로 보면 TPP가 그 28.1조 불로 가장 크고 무역 규모도 9.5조 불. 인구로 따지면 R7 중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그 TPP 협상 동향이 어떻게 돼 왔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5년도에 사실 그 4개 뭐 뉴질랜드,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이 4개 국가로 시작을 했다가 점차로 미국 참가하고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참가하고 하면서 계속 확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굉장히 좀 아주 심각하게 다가온 거는 2013년 일본이 참가 선언을 한 이후가 됩니다. 사실 일본 없이는 그렇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그 심각하게 다가오지는 않았을 텐데 2013년에 일본이 들어가면서 이게 굉장히 우리한테도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그런 이슈로 다가왔습니다. 이때까지는 뭐 19차례 공식 협상하면서 특히 작년 11월경에 에이펙에서 TPP 정상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고요. 지금 에이펙 국가 중에 이 TPP에 장차 참가를 목표로 하는 그 희망을 하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말고도 태국, 대만, 필리핀, 코스타리카에서 이제 어떤 그 공식적이는 아니지만 그 공공연하게 그런 그 관심을 표명을 해온 상태입니다. 그 협상 동향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상품 이런 협상에는 이제 규범 분야, 협정문 분야와 이제 상품 시장 접근 분야 두 가지 그 캐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제 상품 시장 접근 분야에서는 특히 지금 미국과 일본 간의 그 협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특히 일본의 5대 민간 품목, 특히 농산품 중에서 쌀, 밀, 쇠고기, 돼지고기 등 이런 그 민간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예외 그리고 또 이제 반면 미국이 그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시장을 얼마나 일본에 개방하느냐 그리고 캐나다나 미국의 그런 민간 품목 즉 낙농품, 설탕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시장 접근 분야가 쟁점으로 알려져 있고요. 규범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가 이런 그 12개국이랑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TPP에서 협정문은 우리 한미 FTA 협정문을 좀 모델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로서는 뭐 아주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단계는 아닌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미 FTA에서 조금 더 나간 거라고 알려져 있는 것은 아래 보시지만 지재권이나 국영기업 분쟁 해결 이런 부분이 이제 한미 FTA 플러스 요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그 타결 시점 관련해서 많이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뭐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 올해 상반기 중에 이제 협상 타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정부에서는 이제 2016년도에 미국의 그 대선이 있다 보니까 올해 내에 이런 협상을 다 끝내고 국회 비준까지도 다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미국 뉴욕에서는 그 이 수석 대표 회의가 시작이 됐고요. 이제 3월 중에는 강요 회의가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그때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그 연두교수에서 이 TPA 이런 뭐 아시아나 유럽 쪽의 무역협정 체계를 위해서 이제 TPA 무역 촉진 권한을 달라라고 양당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좀 더 이 그 TPA나 이 TPP 관련된 그런 미국 내 동향이 좀 빨라질 거라고 지금 저희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뭐 전문적인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 미국의 그 TPA 소위 말하는 무역 촉진 권한이 언제 부여가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또 이제 최종 타결 시점은 조금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TPP가 과연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에서는 그동안
어떤 연구기관들과 이제 경제계와 같이 계량적인 분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GDP로만 따지면 참여할 경우에는 발효 후 10년 이후에 실질 GDP가 1.7 내지 1.8% 증가를 할 것이다라고 이제 그 모델상 저희가 그 예측을 했습니다. 만약 불참할 경우에는 이 0.12%의 그 GDP 감소가 예상된다라는 것. 그리고 무역 수지 생산 효과에서도 우리가 들어갈 경우에 이런 무역 수지 개선, 생산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서는 어떤 그 생산성 증가라든가 이 TPP가 발효가 될 경우에 어떤 그 글로벌 가치 사슬이 이제 좀 확대된다라든가 이런 효과들은 사실 이런 모델에서는 정확하게 잡아내기가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또한 그 이제 TPP가 만약 이제 발효가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 TPP 참여국들한테는 역내 통합 시장의 접근이 개선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우리가 양자 FTA로 뭐 베트남이라든가 아세안이라든가 이렇게 대여는 있지만 TPP에서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타결이 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추가적으로 이런 시장 접근이 개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 특히 뭐 자동차라든지 부품, 철강 제품 이런 우리 주요 수출품에 있어서 그런 시장 접근이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그 멕시코가 또 이제 하나의 그 큰 시장인데 멕시코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양자 FTA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는 승용차라든지 TV, 화물선 이런 게 15% 내지 30%의 높은 관세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좀 더 그 개선된 시장 접근이 예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소위 요새 그 OECD라든가 WTO 이런 국제기구나 이제 국제 논의에서는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글로벌 가치 사슬 이런 건데 이제 워낙 기업들 활동이 글로벌화되고 이제 글로벌 분업 구조가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그냥 한 국가 내에서 모든 것을 다 생산하는 게 아니라 뭐 무슨 최종 제품 C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A는 뭐 말레이시아에서 하고 B는 그 옆에 가져가서 뭐 베트남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 국가를 이제 다 그 밸류 체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자기네들의 생산 비용을 가장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기업 전략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이 얼마나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느냐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우리 기업들도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 멕시코에 일단 많이 진출을 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제 한국 기업이 뭐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에서 한국에서 좀 부품을 가져와서 베트남에서 최종 완성재를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미국, 캐나다, 호주 혹은 일본 이렇게 수출하고 또 이제 한국에서 조금 부품 가져다가 멕시코 가서 멕시코에서 완성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 쪽에 이제 수출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우리 기업들도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을 활용하는 그런 게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다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글로벌 밸류 체인이 그 나라 경제에 중요하냐 안 하냐 그거를 볼 때는 그 나라의 그 수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게 또 중요한데요. 이제 보시다시피 한국은 보면 최종재와 중간재, 원료 소재 이렇게 볼 때 중간재의 수출 비중이 67.6%로 가장 높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그 어떤 그 원자재를 수입하고 거기서 조금 이제 가공을 거쳐 가지고 중간재를 이제 좀 더 임금이 싼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 가져다가 거기서 이제 최종 생산해 가지고 수출하는 이런 식의 글로벌 분업 구조를 우리 기업들이 많이 활용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일본도 굉장히 뭐 수출을 많이 하지만 일본보다도 우리나라가 이 중간재 수출 비중이 더 높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우리나라의 그 대주요국 TPP의 대주요국 수출 구조를 보시면 대부분 우리나라가 베트남이건 말레이시아건 뭐 미국, 일본 수출하는 게 많은 부분이 이제 중간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 수출 구조를 볼 때 우리가 TPP 같은 이제 메가 FTA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는 게 또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TPP 역내 중간재 패권 경쟁인데요. 이때까지 한 두세 개 슬라이드에서 이런 중간재 글로벌 분업 구조를 저희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현재는 일본이 들어가 있는데 일본이 이 12개 나라의 TPP 국가에 수출하는 중간재를 수출하는 게 약 1260억 불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 12개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게 1181억 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TPP 국가 내에 우리와 일본이 중간재 수출을 거의 양분, 반반으로 양분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일본은 들어가 있고 지금 한국은 여기 빠져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나중에 이제 또 누적 원산지라는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이제 TPP에서는 누적 원산지라는 게 이제 가능한 거로 지금 저희는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 기존에 뭐 한국으로부터 이제 부품을 공급받았던 국가에서도 이게 일본으로부터 받으면 이게 더 쉽거든요. 그 원산지 규정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TPP 내에서 수출하는 게 더 용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기존에는 한국으로부터 이게 중간재를 수입을 받다가 이제 TPP가 되는데 한국은 빠지고 일본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일본 제품이 조금 가격이 더 비싸더라도 그러면 일본제로 이제 무역을 전환하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섬유 산업과 이제 전자 산업에서 이제 역내 글로벌 밸류체인을 활용하는 요 사례를 들었는데 요거는 무역협회에서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스파게티 볼 현상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소기업의 FTA 활용도가 사실 낮습니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제품 하나 만들더라도 이제 12개 국가에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다 뭐 기준도 틀리고 뭐 저 서류 준비해야 될 것도 틀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활용을 잘 못하는 건데 이제 TPP가 돼가지고 이제 12개가 하나로 묶어져서 그렇게 되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도 이런 수출 시장 확대하고 개척하고 하는데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TPP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그 무역 의존도가 거의 뭐 7, 80% 되는 이제 일본도 한 3, 40%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진짜 수출해서 먹고 살고 해외 시장 진출해야 먹고 살고 하는 그런 국가인데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지난 10년 동안은 FTA 허브 국가를 우리가 추진하면서 이때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은 패러다임이 이런 양자 FTA에서 이제 다자간, 메가 FTA 이렇게 전환하는 시점이고 그 중에서 이제 TPP가 가장 미국과 일본이 참여하는 가장 그 명실상부한 그거로 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서 빠져 있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진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전문가들이나 저희가 많은 아우리치 하면서 이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지만 이제 대체적으로 모아지는 의견은 이거는 우리가 이제 들어갈 거냐 빠져 있을 거냐 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지금 뭐 언제 우리가 지금 당장 들어가야 되냐 1년 후에 들어가냐 10년 후에 들어가야 되냐 그 언제 들어가고 그럼 어떤 형태로 들어가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하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 미국 들어가 있고 일본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나라도 이제 앞으로 많이 들어갈 거고 이런 데서 우리가 완전히 5년 10년 후까지 다 빠져 있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쪽으로 우리 이제 전문가들이나 그 의견이 지금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2013년도에 이제 신정부 들어서서 6월달에 신통상 로드맵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대표적인 컨셉이 린치핀이었습니다. 린치핀이란 게 이게 좀 영어긴 한데요. 이게 좀 두 개 이렇게 딱 연결시키는 그런 게 이제 린치핀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아시아 쪽, 동아시아나 이제 이쪽에 그 정치, 경제, 외교 이거를 보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지금 양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쪽에서도 보면 이 중화 이쪽을 중심으로 한 이 대륙 경제권 그게 지금 보시면 RCEP, 한중일 FTA, 한중 FTA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은 이제 아시아 태평양, 미국, 일본, 그다음에 뭐 호주 뭐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국은 사실 지정학적으로 이 양 거대 경제권을 딱 이렇게 링크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천혜의 그런 전략적인 위치가 아니겠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 그 우리 통상 쪽에서도 한국이 이런 린치핀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이런 TPP 저 해양 그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 이 대륙 경제권을 좀 연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면 이제 양자 FTA와 TPP가 있습니다. 메가 FTA. 양자 FTA는 우리가 이 TPP 12개 회원국 중에 10개국이랑 이미 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가 뭐 이제 양자 FTA 다 돼 있는데 10개국 돼 있는데 뭐 2개국 추가로 하려고 뭐 우리가 TPP 그렇게 들어갈 필요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 양자 FTA에서 커버할 수 없는 이게 하나로 이렇게 엮어지다 보니까 그 내부에서도 수없이 많은 이런 네트워크 거의 거미줄로 연결이 될 수가 있고 한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전문가들은 글로벌 밸류 체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한국이 여기서 이제 빠져 있을 거냐 아니면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우리 린치핀 역할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국 정부는 이때까지 어떻게 대응을 해왔느냐? 2013년 11월 29일 날 저희가 TPP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관심 표명을 했습니다. TPP의 절차는 조금 복잡해서요. 이렇게 한 국가가 관심 표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비 협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공식적으로 참여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공식 협의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12국가에서 참여 승인. 그러면 한국 어디 참여해라. 공식 승인하면 그때부터 이제 협상에 참가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는 우리 1단계 이제 참여 선언을 하는 그런 것만 이제 약 1년 전에 이미 한 상태고요. 그 이후에 예비 양자 협의 해왔고 그 다음에 경제적 영향 분석 해왔고 TPP 공청회 그리고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중심으로 많은 의견 수렴을 하면서 저희가 지혜를 모아 보려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저희가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참여 여부, 시점,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도 계속 예비 양자 협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내적으로도 최근에 저희가 한 2주 전에 TPP 전략 포럼을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TPP 관련된 최고 전문가들이 다 산학연에서 모여서 이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게 이제 국익을 최대한 방향으로 우리가 이 TPP에 참가하고 또 어떻게 그 방식 참가 방식이나 이런 걸 결정할 것이냐 그런 거를 지금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도 이제 한 상반기에 이 TPP 관련해서 굉장히 그 협상 그 타결 속도도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동향 관련해서도 신문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계속 예비 양자 협의하고 경제적 영향 분석 추가로 계속하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경제계 우리 이해관계자들과 계속 이렇게 대화를 해 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입장을 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